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브루너와 가드너라는 학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60년대 이후에 이제 최근까지 우리가 과학교육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제 학자들인데요. 과학교육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안에서도 다루고 있는 이제 중요한 학자라서 이 두 학자를 이제 좀 알아보고 또 이제 물론 이 시간에 짧게 다룬다는 것이 이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시고 추가적으로 의문나는 사항들은 인터넷을 검색하셔서 별도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학자들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한다는 게 실은 좀 무리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삐아제나 비고츠키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썼던 책을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지만 시간이 녹록하지 않다면 검색을 하셔서 이분들이 과연 어떤 생애를 살았고 그리고 그들이 강조했던 개념들은 어떤 것이며 그래서 쭉 그 심리학적 용어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브루너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탐구학습 이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분을 가리켜서 뭐 발견학습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들 분야에 맞춰서 이분이 마련한 이론들의 몇 가지를 끌어와서 이런 이론이다라고 근거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과학교육에서 이분이 얘기한 부분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탐구학습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책에서는 브루너가 뭐 발견학습자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뭐 사회학습 이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 브루너라는 학자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그러한 이론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왜 어디서는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탐구학습 이론이라고 하지?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가질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브루너가 정말 중요하게 다루었던 주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지식의 구조를 새롭게 명명한 것이 이 브루너의 이렇게 의미 있는 주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브루너가 이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이론을 얘기하면서 지식의 구조를 강조했던 것은 실은 그 앞서서 듀이의 경험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으로 이렇게 약간 지식의 구조, 학문 중심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강조성이 얘기되면서 대두가 되었죠. 경험 중심의 교육이 실은 굉장히 영유아에게는 의미 있는 교육이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험 중심의 교육을 하다 보면 지식의 습득에는 좀 제한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그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실은 좀 더 높은 학력이 되어가면 뭐 우주에 대한 것도 경험을 해야 되고 다른 나라에 대한 것들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경험 중심은 직접적으로 이 아이 주변에 있는 이 환경 안에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하기에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좀 더 상위의 지식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이제 비판이 일고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이 이렇게 보급이 되었는데 그때 브루너가 교육과정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내용을 잘 풀어내는 그런 이론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했던 지식이라는 것은 학문의 고유한 기본 개념이나 원래의 내적 체계를 지칭하는 지식의 구조는 각 교과의 교육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경험 중심의 교육에서는 어떤 기술이나 태도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었는데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지식을 강조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지식의 구조를 교육의 내용으로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식의 기본 구조를 파악을 하면 내용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는 지식은 처음에 뭐 유아기 때 지식이 요 정도면 초등학교 지식은 요만큼, 고등학생이 되면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던 지식이 점점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